That was with my camera. 오,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과학스키입니다. 지금부터 캘리포니아 패서디나로 갈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세계 최초로 외계인 덕후들을 위한 2023 에일리언 컨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히스토리의 특파원으로서 저와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 외계인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대한항공 왔는데 라면 안 먹는 거 범죄거든요, 거의.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왔습니다. 공항에 오면 뭐 항상 설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유난히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계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외계인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 우리만 있겠어요. 떠나려고 했는데 벌써 마음이 초조하고 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LA에서 뵙겠습니다.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소감 좀 어떠세요? 평소에 과학계 있었잖아요. 사실 외계인 이야기가 하기가 꺼름직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네. 편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냥 막연하게 봤어야 한 것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고 또 국방부의 중요한 인사들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저도 이제 과학부다 보니까 컨스피러시 티오리라고 하죠. 미심적인 것. 우리 의심해야죠. 예, 그런 것. 그 기본 자세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막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고 생각이 네. 들지만 이번에 한번 에일리언 컨에서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관장님은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 고민해봤는데 네. 결국 우리와 같은 직접 생명체라면 우리와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가졌을 것 같아요. 사람 머리 있고, 사람 머리 이렇게 있고 팔다리 똑같이 그렇게. 눈이 있고 눈은 적당하게 2개고 4개 5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비슷할 것이다. 네. 저는 약간 완전히 상상하지 못한 그런 형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막 그 포켓몬처럼 슬라임 비슷한 생명체일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뭔가 그 문명을 일으키려면 아하. 경작을 하기 시작했을 거고 네.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손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진화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것들이 결국에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네. 비슷한 경로를 겪지 않았을까? What is his robust name? At 3. At 3. Wow. Excuse me, citizen. Oh, watch out, stormtroopers. You have permission to use that device. They're watching you. 귀엽죠? 외계인의 흔적 화석이라고 할까요? 왜 에피소드 중에서 하늘에 있는 외계인한테 지구에 있는 문명이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낸다는 나스카 라인,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미스테리 서클. 저랑 어렸을 때 다른 걸 좋아하셨대요. R2D2. That was with my camera. Nope. It was nice to meet you. 신기하다. 쟤는 뭐지? 어떻게 만든 거지? 이게 마야 달력. 이게 마야 달력이에요? 이게 달력? 그 옛날에 육식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긴,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을 말해주는 달력이에요. 저게요? 마야 달력. 달력과 권력이라는 책 보면 아주 잘 설명이 돼요. 아하. 제가 진짜
정말요? 이게 뭐지? 이거 체인으로 만든 건가? 이게 약간 와서 실제로 보니까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만화 덕후들 막 모이는 그 커미컨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약간 이게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나 존재, 막 컨스피러시 띵 이런 게 되게 미국은 상품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거대한 산업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오, 신기하다. 움직여. 좋아. 우리나라에서나 운석이 어렵지 딴 나라 운석 찾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운석은 곳곳에 떨어져. 이게 운석인지 아직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막이든지 뭐 얼음이다. 그러면 갑자기 얼음 위에 아니 사막에 갈 때 돌이 딱 있어. 올 데 어디 없어. 우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뭐 돌도 많고 숲이 있는데 딱 떨어졌어. 이게 운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운석들은 사막과 남극 대륙에서 주로 이제 발견을 하죠. 모스크바 올림픽 전에 한번 크게 부딪혔었어요. 근데 그 조각 갖고 걔네들이 메달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운석 가격이 되게 비싼 것처럼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자주 만나요. 아이. 저는 좀 기대 이상이에요. 마켓플레이스 막 이런 데 가서 막 굿즈 팔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재밌거든요. 주제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본 것들은 되게 왜 한 명이 발표하는데 다 여러 명이 토크를 하는 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걸 가지고선 내가 이걸 더 집중적으로 뭐 그런 걸 내가 새로 연구해서 발표하기보다는 그전에 자기네가 평상시에 하던 이야기들을 다 같이 모여서 발표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약간 학술대회보다는 부흥회 내지 전당대회 부흥회 내지 전당대회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게 주로 로스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백인이 많이 살던 시골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문화 자체가 미국과 고대 문명을 탐사한 유럽에서 시작된 아이템이에요. 피라미드, 마추픽추 서양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가 직접 발견해낸 거잖아요. 그 외계인과 다른데 이런 것들은 일단 거기가 이제 기본적인 문화의 전산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통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동양 사람들. 저희가 오시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 유튜브랑 인스타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받아왔어요. 네. 몇 가지 여쭤보려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2100년 사이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 되게 큰 어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근데 그렇다면 다른 행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데는 화성이잖아요. 지구하고 화성하고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고체 금속 내핵과 액체 금속 외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구는 자기장이 생겼어요. 이 자기장이 태양풍, 우주 입자들 다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은 일찌감치 식었기 때문에 태양풍을 막아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다도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으로 거기에 생명체가 산다는 것은 거기에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수백 명, 1000명 정도가 가서 이 기지를 만든 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이주한다는 것은 사실은 100년 안에 기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주하는 건 사실은 지금 같은 과학과 기술을 갖고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더 속 시원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다죠. 인간에 의해서 떼죽음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내보내는 독극물 때문에 강에 있는 생명체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궁극적으로 보면 지구적인 변화도 결국엔 인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호주에 큰 산불 났잖아요. 그러면서 호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어나갔는데, 근데 좀 길게 보면 그게 기후 변화에 의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인간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인간에 의한 유해 물질이 금방 밝혀져요. 그런데 그런 게 조사가 잘 안 되는 약간 가난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누가 했는지 밝혀낼 수 없으니까 뭔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미스테리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사회의 어떤 진상 규명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병도 지금은 우리가 다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바이러스인 걸 알기 전에는 그 쥐였고 그 전에는 그야말로 그 신의 뜻이었던 거, 신에서 벌 받은 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미스터리 영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미스터리 영역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새로운 미스터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 졸시오가 얘기해준 내용이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과학적 관측 도구가 확장되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어떤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혹은 그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가설이 등장을 해서 그게 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미스터리들이 풀리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인위적인 거였는지 자연적인 거였는지를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밝혀진 어떤 대량 멸종을 좀 봤을 때 거의 뭐 반반이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면 생명이 보여요. 뱁새란 새의 뭐 정식 명칭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요. 붉은 머리에 눈이 오목하게 생겼겠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이름을 알고 보면 뱁새가 정말로 많이 보여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UFO라는 이름을 갖다가 되게 익숙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사람들은 UFO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 정말로 많이 있고 우리는 별로 없고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에너지 체계를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에너지 체계 때문에 기후 변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지구에 온다면 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을 우리가 기술로 개발하는 것보다 그들이 오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닉푸프가 외계 문명이 우리랑 접촉을 했을 때 처음에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류를 한다, 뭐 세 가지 단계로 나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외계 문명이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이룩했던 문명보다 훨씬 더 진보되고 발전된 문명일 거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문명을 가진 존재가 만약에 우리에게 조우한다면 우리가 마치 유인원을 보는 것처럼 가르쳐주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우주 항성계를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라든지 우주 자원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알려줄 것 같거든요.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명을 진보시키는데 좀 기여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How to pronounce your last Tsoukalos. 스칼로스. Yes. Or just Giorgio. Okay, thank you. Or Mr. T. It doesn't matter. 네. Even though with Trump, the T is a problem. So I very hope funny. he's probably filming already. Yeah. Damn. So yeah, I'm gonna prepare a couple of questions. It's very interesting about the ancient alien. You know, Korean is not familiar with the alien. So these are two questions actually. So when I was a little kid, around 5 or 6 years old, my grandmother thought it was a good idea to switch up my bedtime stories. Wow. So sometimes she would read normal bedtime stories, but often she would also read Chariots of the Gods and Edgar Cayce's Atlantis. So I was very little when she planted the seed, and when I grew older, around 14, 15, I rediscovered the books by Eric von Däniken, Chariots of the Gods, and I learned that Eric lived in Switzerland, and so do I, or did I back then. So I went to look at his lectures, I became friends with him, and the rest, as they say, is History Channel. And the other question about, that you didn't know about the ancient astronaut theory because of living in South Korea, did you guys know that South Korea, or Korea, the peninsula, has amount of dolmens, megalithic structures of all time? And So like a you tomb. have, yes. Well, I think they became tombs after. We have never figured out what dolmens are. And they exist worldwide. They exist all around the world, but the most exist in Korea. So that is an incredible thing. I also saw your documentary series Ancient Alien in History Channel. Very lucky to see because it's very good. So evidence is very gorgeous. Have I ever had any doubt Yeah. about extraterrestrials? Yeah. Never. No. Never? No, I know too much about this topic. See, I do not believe in this. I know No. about this. There's a difference between believing Yeah. and knowing, because believing
it involves faith. All ancient structures have been built by human beings, not by aliens. Not by alien, but But- by built-in human. Yes, of course. But the knowledge, the engineering knowledge, was given to our ancestors by the extraterrestrials. And the ancient cultures are talking about this, that someone came from the sky and gave this knowledge. So I am only repeating what our ancestors said. Thank you guys for always tuning in to Ancient Aliens. Please understand that without you, the watchers, the show would not be here.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mpassion, for your passion, for your loyalty, and for your enthusiasm. So thank you for the interview. Thank you. And thank you for watching. 2024 에일리언 컨 현지 패서디나에서 모든 일정이 끝났는데요. 히스토리 특파원으로서 에일리언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세션을 참여하고 또 전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되고 좀 즐거운 특파원의 행복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잘 즐기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